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뭔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는데 정작 오늘 내가 뭘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 느낌. 하루가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은 느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날이 많아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가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과거는 자꾸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걸. 오늘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제는 자꾸 붙잡고 삽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존 레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어제가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 들으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을 즐기라는 말 아닌가 하고. 그런데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어제가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했던 일, 상처받았던 기억, 잘못된 선택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규정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레논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의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유일하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레논의 말은 그래서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건 오늘을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진짜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69인 강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직원도 수십 명 있었고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에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겹쳤습니다. 경기도 안 좋았고 거래처도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 후로 강 씨는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때 그 계약만 안 했어도, 그 사람만 믿지 않았어도, 조금만 더 버텼어도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다가도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술도 늘었고 사람도 피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로 시작하라고 했지만 강 씨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너무 커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또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때 살 거야? 그때는 이미 끝났잖아.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끝났다. 강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매달려온 그 시간이 사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만 혼자 그 시간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강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일은 일어나자마자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습관이 된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강 씨는 지금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합니다. 예전만큼 크지 않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을 열고 오늘 손님을 맞이하고 오늘 문을 닫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과거를 놓은 게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을 가져가는 걸 멈춘 것입니다. 65세 이 씨는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말수가 줄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은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은 느낌. 이 씨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적어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때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하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러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남편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지금의 남편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남편은 잠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의 서로를 본 것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과거의 남편을 보면서 지금의 남편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 머물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일흔인 박 씨는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들이 30대 초반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박 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길을 가냐고. 결국 아들은 박 씨 몰래 일을 진행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아들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결국 잘 됐습니다. 그게 박 씨는 더 불편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아들이 와도 컷도는 대화만 하다 돌아갑니다. 박 씨는 먼저 말을 꺼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이 한마디를 몇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때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사과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지.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번 먹자는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박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과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다리던 그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 타이밍입니다. 67의 최 씨는 퇴직 후 매일 뉴스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밥 먹으면서 뉴스, 저녁에도 뉴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뉴스를 볼수록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고 세상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이 더 좋았어. 최 씨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어느 날 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뉴스 보는 걸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뉴스만 봐.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나가면 안 돼? 최 씨는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꽃 이름을 물었습니다. 최 씨는 아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뉴스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꽤 좋은 날이었다는 것을. 세상 걱정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후회, 아쉬움, 억울함, 원망, 이런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반추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분은 나쁘게 만들면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놀렌-마이너스 훅스만은 수십 년간 반추를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깊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능력이 높았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 비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낸다고 했습니다. 절반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해결되지 않은 일을 계속 기억합니다. 완결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처, 후회, 억울함이 자꾸 떠오르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뇌가 아무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소비할 뿐입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어제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로 오늘을 시작하지 않는 것, 어제의 상처로 오늘의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 어제의 실패로 오늘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오늘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을 건네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창밖의 날씨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마주한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의 맛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쌓여서 삶이 된다는 걸 압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늘 무겁습니다. 오래된 짐을 매일 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비교적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치만 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즐기라는 말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오늘을 산다는 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의 행동을 바꿀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후회는 그냥 오늘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성과 반추는 다릅니다.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반추는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오늘을 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존 레논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어제가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는 오늘의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에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에 계신가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할 일이었나요?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이었나요? 그 생각이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좋았던 것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먹었다든지, 날씨가 좋아서 잠깐 바람을 쐈다든지, 그 작은 것이 오늘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오늘을 사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어제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당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은 과거를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